청년희망 적금 해지 목돈 투자 실패했을 때 도움되는 정보. 통장에 입금하여 저축하는 것이나 부동산 투자 등이 전부였던 몇십 년 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월급을 제외한 다른 방면에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직격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을 기점으로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떨어진 느낌이 다분할 것인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투자 등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자산을 불릴 수 없는 것인지, 이미 목돈 투자 실패를 하였을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 최근 이슈가 되었던 소식이라면 역시 청년희망 적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록에 따르면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청년희망 적금을 가입한 인원수는 약 256만 이상이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막 출시를 하였던 1분기 말과 비교를 하게 되면 30만 명이 애써 힘들게 자금을 투자하고 있던 적금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였을 때는 실패 또한 짐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 등의 경우에는 보탬 비용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면 크게 성공했다는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딱 걸었던 돈만큼을 회수할 수 있다면 적당한 이득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을 수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당연히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한 까닭에서 손실이 적지 않은 청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주식, 도박, 사채, 카드 돌려막기 등 사유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막 성인이 된 20대,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해가는 30대로서는 수천만 원의 상당의 빚이 발생하였을 때 이 채권을 어떻게 갚아야만 좋을지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게 되고 개인회생 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목돈 투자 실패를 하고 난 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채무 경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와 개인의 관계만 조정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서 벌어진 부채 역시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총 채무 중에서 일정 금액만을 꾸준하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면 무리하게 시도했던 투자로 인해 발생하게 된 부채를 탕감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그에 해당하는 자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희망 적금을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게 될 정도로 경제적 위기에 도래한 경우 또는 목돈 투자 실패를 하신 경우라면 면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보시거나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담을 통하여 회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